안녕하세요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첼시의 새로운 일정 2020-2021 시즌에 대한 새로운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어떤 곳은 고비일지, 어떤 곳은 조금 수월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챔스권을 노리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승권을 노리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선수가 한 명 왔죠. 하비에르 음부함바라고 왔는데 그 선수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링크를 달아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티아고 실바가 조금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가디언이라든지 이것저것에서 기사가 나고 있는데 만약에 오게 된다 그러면 그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9월, 10월, 11월, 12월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전반기라고 하죠. 후반기, 전반기 나눈다 그러면 전반기 일정은 이런 편입니다. 브라이튼 일정으로 시작이 되는데 첼시는 또 개막전에선 잘합니다. 왜? 첼시가 개막전 대패를 당하면서 올 시즌 개막전 대패를 당하면서 개막전이 좀 불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첼시가 그게 최초의 대패일 정도로 4대0으로 진 게 최초의 대패일 정도로 첼시는 개막전에선 곧잘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첼시가 여름엔 잘하고 겨울엔 못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브라이튼 정도는 무난히 이길 수 있는데 문제는 아무튼 근데 요새는 또 리그 초반에 강팀들하고 많이 붙네요. 전에는 맨유, 레스터랑 먼저 붙더니 이번엔 리버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첼시가 하베르츠를 보강하고 베르너를 보강하고 지혜를 보강해도 챔피언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맨유전까지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못 잡을 만한 팀들은 없는데, 그리고 시즌 초에는 또 이런 팀들한테 발목도 잘 안 잡힙니다. 첼시가 또 이런 팀도 꾸준히 승리해 가면서 좀 승점을 쌓는 편이기 때문에 초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 시즌도 4위를 할 수 있었던 건 초반의 승점, 초반 중반의 승점을 좀 잘 쌓기 때문인데 정말 중요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맨유전 역시 꼭 못해본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맨유하고 무조건 싸우면 진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올 시즌 기준으로 하면 확실히 많이 졌기 때문에 불안한 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텀도 크고, 물론 챔스도 있고 컵 대회도 있지만 박싱데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일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지만 강팀을 연달아 만나는 것도 없고, 이게 첼시가 조금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팀들과의 승점 경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보시다시피 12월입니다. 12라운드에 에버튼, 13라운드에 울버햄튼, 15라운드에 아스날인데 이건 진짜 너무하다. 첼시가 전체적으로 껄끄러워하는 팀들과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때가 박싱데이이기 때문에 일정도 보시다시피 촘촘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팀들과의 대결 걱정은 되지만 첼시가 만약에 여기서 승점을 많이 잃는다면은 우승권과는 멀어질 겁니다. 첼시가 유독 겨울,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는 또 어이없는 패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무렵에 에버튼한테 지면서 에버튼이 그때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면서 첼시가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겨울로 갈수록 첼시는 조금 안 좋아지는데 요 경기들을 보란듯이 잡아줘서 조금 우승권으로 아니면 챔스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전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PL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월, 2월, 3월에는 챔스권은 결정은 나지 않습니다. 우승권 정도는 결정이 날 수 있지만 챔스권은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챔스권은 대개 4월, 5월까지 끌고 갑니다. 요번만 봐도 마지막 리그까지 끌고 갈 만큼 EPL은 조금 치열한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승은 확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중단전에도 한두 경기만 승리하면 맨시티를 따돌리고 우승한다고 했을 만큼 요 무렵에는 우승권,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활약하는 팀이 우승할 확률은 있습니다. 그런 팀이 되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1월에 시작하자마자 좋지가 않습니다. 맨시티를 만나고 바로 레스터를 만나는 조금 불운한 일정이고, 박싱데이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기에 만나는 팀들이라서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풀럼 있잖아요. 풀럼. 첼시가 왠지 맨시티, 레스터에서는 괜찮은 호성적을 거둔 다음에 풀럼에게 충격 패배를 할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도 그려집니다.
이게 좀 재수없는 소리를 한다기보다는 첼시가 그런 경우가 종종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도 있다라는 거. 아무튼 시작하자마자 1월 일정은 좋지 않습니다. 2월과 3월 일정은 조금 촘촘한 게 있고, 뭐 챔스를 잘했다 그러면 이제는 뭐 챔스 8강, 16강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아주 빡빡할 겁니다. 요때 일정 1월, 2월, 3월이 아주 빡빡하겠지만 리그만 봤을 땐 강팀과의 연전도 없고, 강팀과 만날 때 홈일 때도 많고, 특히 맨유나 에버튼이나 뉴캐슬 같은 팀을 홈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 특히 저는 뉴캐슬에게 발목 잡히는 게 늘 싫었는데, 뉴캐슬 같은 팀을 홈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홈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홈 어웨이가 어느 시기에 벌어지냐도 리그 향방을 좌우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리그의 결실을 맺는 해입니다. 뭐 우승권 팀이 됐으면 4월 일정이 굉장히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첼시가 우승권을 달리고 있는데 이 일정이면 우승을 확정 지을 확률이 높거든요. 우승권 레이스를 달리는 팀은 아무래도 약팀을 잘 잡을 거고, 중상위권, 중하위권 팀들을 잘 잡는다는 얘기인데 4월 달에는 중하위권 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첼시가 잡을 수만 있다 그러면, 만약 우승권을 달리고 있었다면 첼시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챔스권을 그대로 도전하는 5월로 넘어가는, 그렇게 올 시즌처럼 그렇게 된다면 5월 일정은 그야말로 헬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정이. 맨시티, 아스날, 레스터를 연달아 만나버리는 이 일정에서 만약에 첼시가 챔스권을 도전하는데 빡빡하게 승점 3, 4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 순위가 뒤집어질 확률도 충분히 있는 그런 매치 라인업입니다. 왜냐면 이쯤 되면은 맨시티나 리버풀 같은 팀들은 우승권의 승점 때문에 오락가락할 확률이 높고, 아스날, 레스터 같은 경우엔 유럽 대항전 때문에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습니다. 첼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죽자 사자 달리어버리면 첼시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건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까지 모든 챔스권이 됐든 우승권이 됐든 5월까지 끌고 가면 첼시에겐 굉장히 불리한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이 굉장히 일정이 좋거든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5월은 또 전승해버리고 4월은 전패할 수도 있지만, 예측하는 입장에서 일정만 놓고 봐서는 4월 일정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요. 이 첼시가 전체적으로 리그 총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막판 5월이 정말 안 좋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는 것도 없고, 토트넘은 좀 일정이 안 좋았거든요. 초반 일정이 좀 안 좋은데 반해서 첼시는 그렇게까지 일정이 막 힘겹겠다 싶은 건 5월 빼고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리그 시작하자마자 2라운드에 리버풀을 만나고, 중간중간 새해 첫 경기 그리고 그 다음 경기부터 맨시티, 레스터를 만난다라는 불운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모든 게 좋을 순 없잖아요. 리그 일정이라는 게 결국 2번을 붙어야 되고 모든 일정이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일정이라 그러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첼시는 16강을 노리는 팀은 아닙니다. 이제는 좀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죠. 맨시티가 8강 뭐 이럴 때 맨시티 팬들이 좀 분노하시냐면은 들인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몇 년 만에 8강 아니 몇십 년 만에 8강을 가는 팀이었다 그러면 기쁜 일이죠. 업적을 세운 거니까. 하지만 맨시티나 첼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액을 쏟아 부어 놓고도 탐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도 마찬가지고 첼시도 마찬가지고 맨시티도 마찬가지지만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첼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선수들과 링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보았듯이 스쿼드가 얇으면 얇을수록 박싱데이나 챔스에서 결코 좋을 수 없다라는 거. 미넨전에는 아예 제대로 된 스쿼드를 가동도 못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25인을 맞출 때 뭐 홈그라운드에 있고 어린 선수들도 올라오면서 등록 안 해도 되는 그런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더 풍성하겠지만, 그래도 주전급으로 뛸 만한 선수들이 더블 스쿼드는 돼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하베르츠가 됐든 티아고 실바가 됐든 음부함바가 됐든 빨리 와서 자리를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센터백 영입들이 더 줄을 잇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티아고 실바는 FA이기 때문에 사전 합의해서 바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하비에르 음부함바 같은 경우에는 뭐 왔고, 이런 식으로 벌써 수비 진영에서는 2명이 강하게 링크되고, 뭐 맘만 먹는다면 2명 다 FA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음부한방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보시면 아직까진 1군에 들어오는 건 좀 어렵고 1, 2년 안에 1군에 올라가고 싶다, 그런 긍정적인 대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아직까진 유스로 자원이 영입됐고, 티아고 실바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주급이 너무 많다 얘기도 있지만 첼시가 영입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영입들은 일단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첼시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 장단점은 있잖아요. 모든 이적에 장단점은 있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수비 영입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또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벌써 영상이 4편이나 되기 때문에 또 영상으로 만들진 않고,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봅니다. 산초들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 산초들과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도른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해놓고서 좀 이렇게 버틴감이 있지만,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버쿠젠이 버티면 내년에 헐값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도른트문트의 입장과 이 레버쿠젠의 입장은 같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베르츠의 딜은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